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가 한창입니다. 구호물자들이 전달되고 있고 특히 이번 폭우에서 빛난 시민의식이 복구 과정에서도 역시 그 빛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저희 YTN에 제보해 주신 사진들을 보면 태풍 다음날 광안리에서 태풍으로 엉망이 된 해변을 치우는 외국인 모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제보해 주신 제보자의 말이 상당히 인상 깊은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들 외국인 모자는 쓰레기들을 치우느라 태양에 그슬려 얼굴이 빨갛게 됐지만 이런 외국인의 모습을 보는 나는 미안함과 부끄러움에 얼굴이 빨개졌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도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우리 역시 부끄럽지 않게 팔을 걷어 붙여야 할 겁니다. 그것이 그동안 어려움을 이겨냈던 우리의 저력이 아닐까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은 생각을 메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양지사가 응원합니다. 지난 40년간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이 소리 나도 알아. 솔미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지. 난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맞아, 코맥스야. 50년 스마트홈 전문기업. 지금은 도어락도 대세라고. 내 집 안전 입구부터. 코맥스 도어락. 당신의 제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제규어가 보장하는 제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 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제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규어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 부산, 울산, 이 남해안 지역 말이에요. 태풍 사바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보다 훨씬 큰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오늘하고 내일 또 집중호우가 이 지역에 내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이 날씨가 좀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예. 네, 이렇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좀 복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재 피해를 당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게 참 이 치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요. 네, 그런데 여기까지 비까지 내리면은 정말 좀 힘들게 되는데 오늘 오전에 이제 그 제주와 그 전남 해안에서는 그 비가 시작이 돼서 밤에는 이제 그 남부지방과 이 충청, 강원 남부지방에도 그 비가 내릴 것으로 좀 예보가 되고 있는데요. 내일 자정까지 그 예상 강우량이 그 남해안과 그 지리산 부근은 그 120mm 이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리산 부근으로 이제 되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남해안 지역으로 되면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그 밖에 뭐 남부지방이나 그 제주 같은 경우에는 그 많게는 80mm 이상, 충청 지역은 60mm, 그리고 서울과 경기 강원은 이제 20mm 정도의 그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는데요. 예. 아무튼 이 남부 그 해안가 지방에 이제 비가 얼마가 내릴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좀 많은 비가 좀 안 내렸으면 하죠. 이게 지진, 그 다음에 태풍, 이제 이 비까지 내리면은 이거 진짜 이거 어떡합니까? 걱정이네요. 아이 참. 자, 그리고 차기 유엔 사무총장이 구테레스 전 포르투갈 총리가 사실상 선임됐다는 소식도 있죠? 맞습니다. 그 어젯밤에 열린 그 유엔 안보리에서 그 15개 이사국이 그 만장일치로 그
안티니우 이 구테레스 전 포르투갈 총리를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에 이어서 그 차기 유엔 사무총장 단일 후보로 이제 공식 추천을 했죠. 예. 유엔 총회 이제 그 인준 절차가 남아있기는 한데요. 뭐 그건 뭐 그냥 당연히 그 절차상의 과정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구테레스 그 차기 유엔 사무총장 내정자 겸손하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그 제일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봉사하겠다. 이렇게 이제 지명 소감을 이제 밝혔습니다. 이 1995년부터 2002년까지 그 포르투갈 총리를 그 지낸 분이죠. 예. 그리고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그 10년 동안, 11년 동안이죠. 유엔 난민기구의 그 최고 대표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난민 문제 전문가다. 이제 이런 평을 받고 있는데요. 이 특히 이제 그 시리아 사태로 인한 그 유럽에서의 그 난민 문제가 좀 주요 쟁점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예. 아마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을 좀 미친 것으로 이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예. 네, 유엔 사무총장 그 임무와 관련해서 이 구테레스 그 지명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에게는 그 큰 도전이다. 5년 임기 동안에 그 유엔이 그 통일되고 의견이 일치돼서 세계 문제의 그 빠른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 차기 유엔 사무총장으로 지명된 직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감정을 표현할 단어는 단 두 개다. 겸손과 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예. 자, 국내 정치 얘기도 해보죠. 어제 경찰청 국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경찰청의 자료 제출 문제가 논란이 됐다는데 무슨 얘기예요? 네, 이제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이제 국감이 이제 이번 주로 그 정상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제 국감은 정말로 그 정상화가 된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북한 핵 문제 그리고 우리 그 청년 실업 문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국회가 과연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있는가? 국민들한테 좀 희망을 주고 있는가? 제대로 국정을 살피고 있는가? 이제 이런 문제부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경찰청 국감을 보면은 참 힘들겠다. 그리고 국정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 백남기 농민이 그 쓰러진 그 지난해 그 민중대 당시에 그 상황 속보 자료 제출 문제가 됐는데요. 이게 있으면 그냥 내면 되는 거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걸 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이 씨름을 했습니다. 예. 일단 경찰청은 이 상황 속보가 없다. 이미 다 아예 작성을 안 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그런데 그 실제로는 그 19보, 20보까지 그 작성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의원들이 무슨 소리냐. 지난 5월에 그 법원에 그 이런 자료를 그 제출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때서야 보니까 남아있는 자료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제출을 했는데 예. 문제는 또 이제 그 30분 단위로 그 총 19보까지 작성이 됐는데 마침 그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당시에 그 상황 속보는 또 빼고 제출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도대체 왜 그 자료만 없느냐. 그러니까 뭐 경찰청은 거기에 대해서 좀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 자료는 자료 놓고. 그럼요. 이야기할 것은 이야기하고. 그렇죠. 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죠. 그리고 요새 그 정치권이 참 여러 가지로 바쁠 텐데 특히 이 지난번 국회 파행 사태 때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배당이 됐네요. 그러니까요. 그 새누리당이 이제 고발을 이제 취소를 하지 않았는데요. 예. 안 할 거래요. 예. 국민의원이 그랬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사실은 정말 이제 국회의장이 이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도 뭐 세계 기네스북에 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네, 어떻든 이제 그 29일 새누리당이 그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이제 고발을 했죠. 그래서 이 정세균 국회의장 사건 오늘 서울중앙지검이 어제 공안 2부에 이제 배당을 해서 하기로 했다고 하죠. 그리고 어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정책 싱크탱크가 출범을 했죠. 마치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런 자리 같았다. 이제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죠. 예. 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의 그 대표의 그 정책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일단 그 가칭입니다. 이게 창립 준비 심포지엄이 이제 열렸는데요.
뭐 대선 출정식을 방북케 했다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름을 올린 교수들만 한 500여 명이 넘었습니다. 아니 우리 교수님은 안 들어갔습니까? 아니, 저는 전화 한 통 없던데, 예. 저는 아마 그런가요? 이제 완전히 소외됐나 봐요. 그건 아니고요. 예. 그 방송이기 때문에 별 부르고 말씀. 싶어도 아마 부를 수 없었을 그렇게 보이고요. 예. 연내 그 1천여 명의 그 현직 교수들이 좀 참여하는 메모드급 그 정책 대안급으로 이제 발전시키겠다 이런 구상을 좀 밝혔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 이 자리에서 그 이 당에서 저 당으로 그 정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세상이 확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드려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네. 제가 반드시 그렇게 해내겠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원래 이제 원고에는 반드시 해내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제 그 계획을 해내겠다. 해내겠다. 그 해내도록 하겠다고 좀 뉘앙스가 많이 다르죠. 네. 근데 이제 어제 아침에 김종인 전 대표가 라디오 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국민 성장이라고 말은 거창하게 이 성장과 경제 민주화를 동시에 추구한다고 얘기하지만 경제 민주화는 성장에 별로 지장을 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그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적합한 그런 그 논법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게 또 좀 논란이 되기도 했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야 3당이 제출한 백남기 특검안을 두고서 여야 간의 기싸움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거야가 힘자랑에 골몰하고 있다 강하게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국회 법사위 위원이시고 변호사 출신이시죠.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 전화를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특검 요구안이 제출이 됐죠. 그죠? 예.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는 야3당에서 특검안 제출하는 것도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사건이 이제 시위현장에서 이렇게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고 또 한 300여일 이상 병원에서 치료하던 중 사망한 것도 안타까운 일이고요. 예. 또 현행 수사 체계 하에서 좀 진상 규명을 하려는 지혜를 좀 모으는 그런 노력보다는 다소 이거는 좀 전략적인 관점에서 너무 일찍이 특검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이 좀 안타깝다는 제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야당 쪽에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어쨌든 이 사건은 경찰이 연관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 역시도 이 정부 기관이고요. 법무부 소속.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쪽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불신이 깔려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교수님. 이 특검 자체가 기존 수사 체계,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 한 기존 수사 체계 자체에 불신을 전제로 이 특검을 하는 겁니다. 제도 자체가. 그래서 이 특검은 아주 기존 수사 시스템에 의해서 이건 도저히 공정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이 실현되기가 어렵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아주 예외적으로 이 제도를 지금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번에 상설 특검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법안의 이제 실질적인 법안명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 법에도 보면 그 법을 만들 때 대통령 측근이나 고위공직자 등 이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그 대형 비리 사건에 있어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나 정치적 중립성, 신뢰성이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이 많은 사건, 그러한 특정 사건에 한해서 이제 특검을 통해서 이제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 소위 말하는 상설 특검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은 이제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제가 알기로 한 5, 6명의 경찰관들이
살인, 미수 등 여러 가지 혐의로 예. 서울중앙지검에 이제 이 사건이 고발돼 있지요. 예. 그런데 검찰에서는 어떤 수사, 중간 수사 결과도 지금 발표하지 않은 상황인데, 예. 소위 말하면 이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또 그 중간 결과나 최종 결과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부터 하자. 그런 것은 저는 바람직한 사건 해결의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의원님 말씀을 간단하게 본다면 신뢰하느냐 불신하느냐 이런 얘기조차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특검 얘기가 나오는 것은 좀 그렇죠. 불합리하다 특검 이 주장이 말씀이시죠? 너무 성급하다. 예.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거는 좀 당리당략적인 입장에서 이 특검이 진행되는 거 아닌가. 예. 그리고 오히려 고 백남기 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예. 제대로 된 진상규명보다는 오히려 정치 쟁점화되고 예. 이 정치 쟁점의 어떤 한복판에 들어서게 되는 예. 또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볼 때요. 이 특검 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먼저 말하면은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왜요? 일단은 소위 말하는 이제 제가 고 백남기 씨 특검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너무 팽팽하게 대립돼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게 현행 소위 말하는 국회 선진화법 하에서 이렇게 여야가 팽팽히 이게 찬반이 분명할 때, 대립이 분명할 때, 극명할 때, 이 현행법 하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 법사위 통과를 해야지만 본회의에 나가서 특검안이 본회의로 넘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저는 뛰어넘어도 오히려 가능한 거 아니에요? 법사위를?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회부되는 거는 저는 오히려 현행법이나 예. 여러 가지 규정에 비해서는 비추어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죄송합니다만 잠깐만요.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상설특검법 2조에 보면은 국회가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이라고 규정할 뿐이어서 상임위 통과 등의 전제 조건을 달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예, 물론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해당 법조문을 보면 이제 국회 본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 예. 그렇게만 규정돼 있지 과연 이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지 그 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국회 내에서 안건이 접수됐을 때 이 법안이 처리되는 절차가 과연 바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거냐 아니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야 되느냐라는 명백한 규정이 없을 때는 법안 처리에 관한 일반 규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예외적으로 이렇게 법안이 아니면 어떠한 안건이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회부되는 예외의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선진화법 제정 이후에 이제 예산안의 자동 부의제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안은 12월 2일까지 만약에 소관 합의가 안 되면 상임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이 안 되면 그 예산안은 정부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자동으로 회부된다.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거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특검에 관한 것도 이렇게 일반 규정과 절차에 따르지 않는 법안 처리가 되려면 예산안 자동 부의제 규정처럼 이 법 규정에 이런 특검에 관해서는 소관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예를 들면 소관 상임위에서 며칠 동안 했는데 안 되면은 바로 본회의에 온다든가 그런 어떤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특검 법안을 접수받은 국회 이제 의안과가 소속되어 있는 국회 사무처의 유권 해석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해석을 하고 있고 이 특검 법안을 처음 제출한 이후로 며칠 동안은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에서는 모두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를 통과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좀 이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감이 끝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구체적인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제가 같은 법사위에 있는 그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도 예. 이틀 전에 저하고 그 릴레이로 인터뷰를 저녁에 했는데 예. 그 인터뷰 내용에서도 본인도 이것은 법사위를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현재 새누리당 소속이어서 예, 그렇죠. 예, 국회 통과가 쉽지는 않다라고 그렇게 민주당 의원님 그리고 예. 법사위원이고 이 특검 법안이 통과돼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분도 국회법 절차에 관해서는 저와 동일한 예. 그런 그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군요. 뭐 두 분 다 법조인이시니까. 근데 그렇다면 뭐 정세균 의장이 직권상정 본회의에 특검 요구안을 직권상정할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보시겠네요. 그죠? 그렇죠. 현재 그 국회 선진화법의 뭐 규정이나 예. 그 취지 정신에 비추어 봤을 때는 뭐 또 이렇게 법안의 숙려 기간도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안건 조정 요구도 할 수 있고 해서 이렇게 바로 직권 상정할 수는 현행 규정상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더군다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수사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도 없는 상황에서 특검부터 하자는 거를 국회의장이 바로 직권 상정한다는 거는 예. 그건 어느 무로 보나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정세균 의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여러 가지로 네네. 좀 섭섭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번에 새누리당이 고발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반말도 뭐 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인간적으로도 좀 참 여러 가지로 섭섭하고 이런 점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니 의장님께서 이제 저희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예. 아니 그렇죠. 새누리당 의원들이나 새누리당한테 좀 섭섭한 게 있을 수 있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그 의원들이 품위 유지 내지 그 여러 가지 국회에 좀 선진화된 국회 그리고 정치 문화를 위해서 모두가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그 현장에 있었던 의원이고 제가 초선 때 그 민본 20일에 간사를 하면서 쇄신 정치개혁을 앞장서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봤을 때도 정세균 의장이 그 의장석에서 하시는 일련의 그런 어떤 행위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저희 입장에서는 유감이라는 생각이 강력히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원인도 비해서 이제 우리가 뭐 집안에서도 어른이 먼저 이렇게 조금 전체 가족들을 이렇게 아우르고 좀 따뜻하게 집안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먼저 집안이 이렇게 화목하고 행복하게 되는 거에 또 한 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또 해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시죠.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달샤벳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달샤벳입니다. 운동한다고 하는데도 티가 안 나셨죠? 이제 7330으로 운동해보세요. 일주일에 3번. 3번! 한 번 할 때마다 30분 이상. 7330! 달라질 수 있어요. 운동을 운동답게 만들어주는 7330. 달샤벳과 운동 약속 7330으로 꼭 건강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말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지금 듣고 계신 20초짜리 광고만으로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의 수많은 베네핏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환경이 더 큰 성공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검색하세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 동원건설산업.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당신의 제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제규어가 보장하는 제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 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제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규어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입니다. 2016 지구촌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오는 10월 18일부터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됩니다. 세계인과 함께하는 새마을 축제 한마당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행사는 행정자치부와 새마을운동중앙회, 강원도가 함께합니다. 예, 7시 38분 10초 지나고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벌써 금요일이네요. 자, 금요일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김재훈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30분 사이에 교통량이 조금 늘긴 했지만요. 이번 주 들어서 가장 여유 있는 출근길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 이전부터 동작대교까지만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이 구간 올림픽대로도 행주대교부터 가양대교, 여의하류나들목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강서쪽으로 가는 길 올림픽대로가 광진교 이전부터 잠실대교, 청담대교에서 동호대교, 다시 반포대교부터 한강대교 까지 구간별로 정체 서행을 반복하는데요. 강변북로의 경우는 청담대교 부근에서만 잠깐 서행이 되고요. 이후로 동호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밖에 도심 들고 나는 길 중에 성산로의 교통량이 늘어났는데 연희나들목에서 이대 후문 쪽으로 차간거리 좁힙니다. 고속도로에는 사고 여파를 받는 곳이 생겼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가는 길 북수원 부근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4km 구간 정체입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데요. 여기에서 아마도 그 최근 논란이 된 그 한미약품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한미약품의 신약 문제, 그리고 다른 의약품에 대한 이슈도 많이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우리 전혜숙 의원께서도 약사시잖아요. 약사주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 약 얘기 나오면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으실 텐데.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건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한미약품의 그 신약을 복용한 환자가 부작용으로 사망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네, 일반인들 생각에 보시면, 이렇게 위험한 걸 함부로 써대나, 이렇게 걱정되시죠? 네. 근데 진짜 약사 입장에서 보면, 네. 약이라는 게 항상 양날의 칼을 갖고 있거든요. 네. 우리 약은 또 독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있는 반면에 위험성도 따라요. 그래서 모든 약이 부작용을 갖고 있지만, 치료 효과가 더 큰 경우에는 약을 허락해주고 그래서 의사 약사가 필요해요. 의사 약사 지시에 따라서 조심해서 복용하라고 하는 것이 약이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새로운 항암제잖아요, 이게. 예. 항암제는 현재 나온 폐암 항암제죠, 이게? 예, 폐암 항암제요. 그래서 이게 특히 말기암 환자에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효능 효과가 이게 조금 낮다고 생각하면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자들은 그 약을 또 써보고 싶어 해요.
예. 그래서 시한부 사망 선언을 받아놓은 말기암 환자에게는 예. 인상 3상까지 하려면 그분들이 그때까지 산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예. 그 긴 세월을 못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 이런 외국에서도 환자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3상 임상 조건으로 임상 2상에서 조건부 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그 한미약품 올리타전 같은 경우에도 의사 판단 하에 식약처에서 이렇게 판명했어요. 의사 판단 하에 말기암 환자에게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설명해라. 그리고 그래도 좋다고 환자가 동의하면 처방해서 그 대신 그 사용 환자를 대상으로 전수 모니터링을 해서 대처를 잘하라고 그 식약처가 그렇게 대응을 잘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말기암 환자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은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을 하게끔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그때까지 자기가 기다릴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그 007을 보면요. 제임스 본드가 맨날 시키는 술이 돈페리뇽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우리 전혜숙 의원께서는 돈페리돈이라는 이 문제를 아주 좋으시네요.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뭐예요? 돈페리돈이? 돈페리돈은 그 오심구토 이런 증상을 완화시키는 위장약 성분 이름입니다. 예. 그래서 그 돈페리돈이 그 약은 참 좋은 약이었어요. 오랫동안 우리가 많이 사용했었어요. 저도 약국 갈 때 이거 그 조제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사용 과정 속에서 심실 부정맥이나 신장 돌연사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게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1일 30ml 이상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용량을 지켜줘야 되고 또 60세 이상은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좀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60세 이상 환자도 주의를 요합니다. 그래서 돈페리돈이 약물 금기약이 또 있어요. 이 약하고 같이 쓰면 안 되는 알레르기 약 있죠, 우리 흔히 쓰는 알레르기, 알레르기 약, 그리고 우울증 약요. 이걸 같이 복용했을 때는 갑자기 심장 돌연사가 일어나요. 아이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번에 이 국정감사 때 조사를 하니까 이 돈페리돈 오심구토 현황 외에도 적분비를 촉진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하는 산모에게 투약할 경우에는 신생아한테 심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이게 부작용 사례에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또 우리 사무실에서 이제 보좌관들에게 조사를 해보라고 했더니 2015년도에 식약처가 이것을 발견하고 1월에 작년이죠. 변경 지시를 안내했어요. 그래서 변경 지시 이후에 처방에 변경이 있는가 싶어 또 조사를 해봤어요. 했더니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산부인과에서 돈페리돈이 무방비로 78,000건이나 처방이 됐어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도 이 의사분이나 약사분들이 조제해주는 약이 서로 배치가 되고 상치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거를 검사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제가 18대 국회에서 의약품 안심 서비스라는 걸 제가 그때 장관에게 DUR인가 그거죠?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 DUR을 통해서 이것이 걸러져야 되는데 이 DUR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심평원에서 이게 탑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부작용이나 금기 사항이 하지 말라고 공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처방하고 있고 약사들이 조제하는 단계에서 이 걸러지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은 자기가 이런 부작용에 노출됐다는 걸 모르고 그냥 드시는 거예요. 제가 이 DUR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도요. 어느 날 제가 아는 친이 약을 먹었는데 갑자기 심부전이 일어났어요. 아이고.
그래서 심장도 안 좋다고 하고 병원에 가서 심장 진료를 며칠간 받았는데 어느 날 바빠서 약을 끊었거든요. 예. 근데 심장이 갑자기 또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이 약물로 인해서 약을 같이 먹지 말아야 되는 그렇죠. 약을 예. 먹었더니 이게 약물 금기라고 그래요. 이 금기약을 저는 의사나 약사가 처방과 조제 단계에서 환자에게 알려줘라. 이 알려주는 것이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거다. 그걸 만든 게 의약품 안심 서비스거든요. 예. 근데 이게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광고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작동이 안 되면 큰일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와 아울러서 어떻게 네. 이거 판매를 계속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미국에서는 이미 12년 전에 이미 급성 심장사들이 부작용이 이게 발견돼가지고 예. 생산과 판매를 금지시켰어요. 어허. 유럽에서도 굉장히 주의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조처를 해야 됩니다. 식약처에서. 이미 식약처가 약물 금기를 공시를 했지만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이것을 지적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어르신들이 또 노인 금기가 이게 또 심각하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토약 단계에서 제가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노인 금기에서도 이게 걸러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걱정되시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도 금지를 하든지 아까 얘기한 DUR 시스템. 네. 이거를 보완을 제대로 돌아가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좀 해야겠네요. 예, 둘 다 문제죠. 예, 예. 우리도 이제 적극적으로, 그럼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 저희들 프레팔시드라고 아기가 젖설토 할 때 먹는 약도 예. 이런 유사한 부작용으로 판매 중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적극적 대처를 해야 되는데 12년 전에 미국에서 이미 판매 금지가 됐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걸 처방하고 환자들이 먹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가 또 국감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이거 조사한 거 시간이 되시면 예. 이 DUR 경고를 제가 이걸 확인을 해봤어요. 작년 간단하게 해주세요. 1일부터 시간 때문에. 3월까지 예. 서울지역 병원에서 보니까 이걸 처방을 강행했어요. 의사들이 알겠습니다. 이걸 하지 마라라고 했는데도 그 비율이 47%나 됐고요. 예. 임산부가 77% 임산부 금기를 강행했더라고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